오늘은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남부 휴양도시 냐짱, 나트랑, 냐짱이고요. 메인 해변입니다. 시간인지라 지금 제 앞에는 해변, 여기가 메인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옆으로 조금 나가보면은 저쪽 너머에는 해수욕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또 그늘 벤치에 앉아서 저처럼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 휴양객들, 관광객들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요. 큰 파라솔 밑에 수영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현지인들, 남자아이, 그리고 한 무리의 어른들 보이기도 합니다. 낮 시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너무 햇살이 뜨겁고 해서 특히 현지인들은 해수욕을 잘 안 하는데, 대부분 여기 지금 와서 수영하는 현지인들의 경우는 아마 베트남 사람들이긴 하지만 외지인들, 여기가 또 베트남 내에서도 유명한 휴양지이다 보니까 베트남 다른 지역, 특히 뭐 호치민, 여기서 남부 지역에 있는 호치민이나 이런 곳에서 놀러 온, 여기서 한 400-500km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제법 멀죠? 휴양 온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한낮에 해수욕을 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을 깨고 종종 이렇게 나와서 용감하게 해수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새까맣게 태워가면서. 특히 뭐 아이들이야 그러고도 남지요. 한낮에 나오면 좀 덥기는 하지만 또 나무 그늘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대로 견딜만 할 뿐더러 눈 하나는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하늘도 끝없이 드넓게 펼쳐지고 또 바다와 맞닿아서 저 너머의 만과 몇 개 섬들을 제외하고는 수평선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 보고 있으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기분도 좋습니다. 대부분 또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크게 소음도 없을 뿐더러 낮 시간에는 또 교통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이 나다니는 시간보다는 확실히 조용합니다. 차들 정말 시끄럽거든요. 차 지나가는 소리며 빵빵거리는 클락션 경험기 소리며 많이 시끄러운데,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낮에는 덜 다니잖아요. 더워서. 특히 오토바이들 뜨거워서 웬만큼 특별히 이동해야 될 이유를 제외하고는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 시간에 상대적으로 의외로 역설적이게도 유유자적하고 조용하게 또 바다를 감상하고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저녁 되면 박짝박짝거리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오늘이 금요일 주말 시작이다 보니 오늘 내일까지는 아마 저녁에는 굉장히 이 드넓은 백사장 몇 킬로에 이어지는 이 천혜의 해수욕장,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해수욕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 관광객들, 또 현지인들조차도 여기 나와서 많이 해수욕을 즐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김에 또 지금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되어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조금, 그러니까 한 12시쯤 돼서 점심 먹으러 갈까 생각해서 잠시 바람 쐬고 생각도 정리하고 겸사겸사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랩 바이크 타고 오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이제 출구 정일 전략 떠나야 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물론 며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남은 게 되겠지만 총 64일의 아주 긴 그런 여정을 가지고 온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나흘 남은 시간이 정리할 시간이죠. 64일짜리 긴 장기 혼행의 경우였기 때문에요. 혼행을 하면서 특히 이런 특별히 주변에 요란하고 시끄럽고 갈만한 그런 것들, 도심이 아닌 이런 해변 바닷가 지역에서의 장기간 혼행의 경우에 느낀 점, 이런 곳에 처음 사실 야짱도 제가 이번에 한 달 살기를 작정을 하고 또 에어비앤비를 한 달 끊고 이렇게 와서 했던 것이 지난번에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살기를 해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그냥 넉넉고 멍 때리면서 파도멍 바다멍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한 달 끊기를 했는데 예상만큼이나 네, 지루하고 네, 아주 단조로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요. 네. 이런 곳 다낭도 마찬가지고요. 야짱의 경우 이런 곳에서 장기 여행, 한 달 이상 장기 여행을 하는 경우는 물론 처음 경우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이게 이제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선하고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분도 좋고 또 행복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누적되고 개인적으로 뭐 베트남 이곳저곳 도시, 지역에서 체류하고 여행했던 기간이 거의 뭐 1년이 가까워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좀 식상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장기 혼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까,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절실한 거, 정말 기묘한 거 해두면은 도움이 되고 이런 종류의 여행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한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뭐니 해도 언어죠, 언어. 영어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게 통용이 안 되는 이제 지역들이나 또 그런 그 나라들이 있거든요. 여기 베트남이나 상당수의 이제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완전히 로컬로 들어가서 현지인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어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냥 단순히 여행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만 하는 거는 또 뭐 번역기도 구글 번역기도 있으니까요. 파파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현지어 대체 불가능한 그런 교류용 언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럽 남부 지역이나 혹은 남미 같은 경우에 스페인어가 그럴 거고요. 또 유럽의 몇몇 언어들이 그럴 거고요. 오히려 유럽은 영어가 제법 되죠. 근데 남미 지역이나 또 특히 여기 동남아시아 영어의 필리핀을 제외한 또 타이완을 포함한 영어의 토착화 내지는 보편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뭐 그건 한국이나 일본도 포함이지요. 이런 지역에서
현지인과의 풀뿌리 교류를 전제로 해서 만약에 장기 여행을 반복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공략한다면은 그 지역,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분명히 전혀 다른 차원의 혼행을 열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지인들과 정말 제대로 교류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완전 안심심하게 더 많은 경험의 지평이 여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언어라는 게 평생 동안 영어를 이렇게 하고도 영어 실력이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언어를 무턱대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찝쩍찝쩍 이렇게 건드리고 다닌다. 이거는 그냥 무식의 최극단이죠. 한계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언어는 공략해야죠. 선택과 집중으로. 한 개 정도 겨우 제대로 할 영어를 제외한 현지어, 반복해서 그 지역을 가거나 그 지역에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두고 있거나 또 노후를 그곳에서 이제 제2의 고향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주, 장단기 이주,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그 나라의 제대로 된 공식 언어 하나는 정말 제대로 익혀 놓으면은 여행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또 노후에 삶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언어는 아니고요. 워낙 많고 물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산업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행하기에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이 특별히 여기서 베트남어를 꼭 익혀야 될 필요성을 상쇄시키고 반감시키는 거죠. 그거 아니라도 뭐 여행 다니고 또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많이 개방되어 있는 지역 영역이다 보니까 굳이 영어를 베트남어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국에서 가까우면 오고 가기에 좋잖아요. 한국에서 가깝고 또 소통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문화적인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관심사의 교집합이 있는 지역 중에서 물론 항공편 때문에 항공편 값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면은 분명히 항공편도 싸지게 될 것이고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서요. 그리고 일단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와서는 육로로 또 혹은 로컬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점은 미얀마에 맞추고 있습니다. 구버마. 유럽인들은 여전히 영국의 그런 방침 때문에 버마라고 영미 또 북미 영미 또 그리고 유럽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정식 국호 명칭은 미얀마 맞고요. 미얀마어를 시작을 지금 해둔 상태인데 제대로 다시 귀국하면은 영어 공부와 미얀마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얀마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저는 그곳을 중장기적으로 여행 다니고 또 향후 이제 단기 혹은 중기 이주 계획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 아저씨들 많습니다. 여기 러시아 야짱하고의 교류도 많고 베트남하고 또 러시아하고의 친분 관계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 아저씨들 또 러시아 백인 코카서스 인종들의 여기 방문이 되게 잦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미얀마의 교두보를 물론 여행은 더 멀리도 다닐 수 있겠죠.
지금 일 저질러 놓은 걸로는 올 겨울 12월 15일 날 출국해서 2월 26일 날 돌아오는 거의 석 달에 가까운 장기 여행을 뉴질랜드 표를 끊어 놨어요. 지금 뭐 한 150, 160만 원 하는 걸 일찍 끊어 놨더니 83만 원에 끊었거든요. 거의 반값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지금은 조금 편도가 그 이제 이용하는 항공편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주로 퀀타스 항공이나 퀀타스 항공과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이 협업하는 방식. 제가 구입한 거는 고전적으로 정석이었죠. 일본 하네다 공항 통해서 또 저기 호주 시드니나 멜번 통해서 가는 그 이제 짤하고 퀀타스 항공 이용하는 편명으로 해서 지금 끝났고 뉴질랜드 석 달 살기 지금 겨울에 갑니다. 또 내년 여름에 지금 계획하는 거는 터키나 카자흐스탄 한 석 달 정도 여름에 이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부지런히 항공편 뒤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여행이야 전 세계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가면 되죠. 가고 또 그렇게 새로운 곳 찾아다니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는데 중장기적인 체류 내지는 단기, 중기 혹은 장기 이주 목적, 뭐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주 목적 한국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이런 거는 그 지역 언어를 공부하고 한 곳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멀면은 또 그게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오고 가는데 힘들기도 하니까. 동남아시아 딱 좋은데 필리핀 너무 위험하고요. 대만도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뭐 홍콩이나 마카오만큼의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었고요. 또 물가도 비싸고요. 네, 나름 여기 베트남이 좋긴 한데 너무 따랐어요. 너무 오픈 돼 있어서 인프라도 좋고 해서 그냥 또 항공편 싸잖아요. 치고 빠지고 단기간 지금 현재로는 15일 무비자 정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괜찮고 그 이후에는 비자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3만원 정도 줘야 받을 수 있는 이 비자 그거가 무비자로 변하면은 바뀐다면 곧 바뀔 것 같아요. 여기 관광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바뀌면은 한 달 동안 여행 다니는 것도 여기도 쉬워지고 편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치고 빠지는 싼 항공편 나올 때 뭐 네. 각 도시마다 또 시골마다 특성이 있고 꽤 넓은 지역이니까 하노이, 하우치민, 또 뭐 냐짱, 예, 다낭, 건떠, 북구옥 등등등등 뭐 갈만한 곳은 제법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발굴하기도 좋을 거고요. 하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중에 한 나라를 정해서 거기를 교두보 삼아서 중장기 여행 혼행 그리고 이주 정착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 몰고 가시는 머리 길게 한 할아버지, 예, 러시아 할아버지. 러시아 분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낮 시간의 야짱 해변의 풍경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좀 있어요. 수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소수지만은 노후에는 시간이 아주 더디게 갑니다. 뭔가 소일하고 시간을 때워야 할 거리들을 찾아야 하죠. 나이가 들수록 그럴 거고요. 사회적인 관계망이 줄어들고 또 협소해지고 그럴수록 점점 더 무료한 시간들을 이제 은퇴 후에 그게 늦든 이르든 간에 그 은퇴 후의 시간들을 잘 소비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단순 반복 습관적으로 시간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슬퍼지잖아요. 허무해지고 그러지 않기 위한 그런 방편들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의 기술, the skill of journey, travel. 여행의 기술이죠. 테크닉이고 스킬입니다.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해요. 알면은 그만큼 이게 또 조금 테크니컬하게 지식들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익혀두면은 마치 자전거 타는 거나 수영하는 것처럼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어를 포함해서 또 눈치, 시스템, 물론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고 여행지는 그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구 자체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도 유한해요. 갈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에 다 못 가보고 죽는 경우가 많겠지만 계속 발굴하고 계속 이렇게 넓혀지긴 하겠지만 물리적 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갈 곳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종의 패턴이 생기게 되고 또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에도 패턴들이 있거든요. 산업자본이 들어가서 그걸 개발하는 것도 아무래도 거대 자본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런 모듈화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한두 군데를 뚫고 하는 방식을 익히고 나면은 어디를 가든지 비슷하게 그걸 적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요즘 보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거는 거의 세계 공용으로 그냥 오토매틱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에어비앤비가 그렇고요. 익스피디아가 그렇고 스카이스캐너가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런 기업 다목적 기업 그리고 또 수많은 여행 대행사들 악명 높은 그 애들 나아지고 또 그 대안들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 잘 아는 고투게이트, 트립닷컴, 네, 키위닷컴 뭐 이런 말할 수도 한 10대 개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더라? 트래버스? 괜찮던데요 보니까. 트래버스.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것들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좀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슷하지만은 카드 사나 혹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아웃바운드 그 대기업 여행사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데서도 네, 롯데 투어 뭐 이런 데서도 항공권 대행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스템이 비슷해지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 한두 군데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쉽게 또 저렴하게 가성비 높게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이용하고 찾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삶이 되는 거죠. 재밌어요. 시간 때우기도 좋고. 또 엮어서 일종의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콤비네이션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여행을 확장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조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제 특이점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의 기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료하지 않고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부자가 아니니까 가성비 있게 적은 금액으로 이 럭셔리를 인조이한다. 네, 뭐 이런 개념이죠. 그 외에도 물론 할 수 있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측면들을 접근하는 것은 뭐 어느 쪽으로 가나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이제 남은 인생을 갖다가 좀 유의미하게 보람되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계기들이 되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일단 예술적인 차원으로 성화를 시키면 언어 공부, 어학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하던 영어 공부 다시 재개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일단 캄보디아나 라오스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미얀마가 땡기니까 중장기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군부 정권과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미얀마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하다가 그만둔 몇몇 이제 예술 활동들이 있어요. 예, 하나는 기타를 그냥 단순하게 어쿠스틱 기타 반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은 클래식 기타와 함께요. 그것 또 피아노, 그 역시 마찬가지 코드 짚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반주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것도 클래식 수준으로 한번 올려볼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시간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조금씩 발전도 있고 현상 유지도 되고, 그 현상 유지가 그 자체로서 의미나 목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정말 조금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마스터링 하는 데까지 시간 오래 걸리면서 뭔가 보람되고 이제 어치브먼트,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보람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면서 음악, 예, 기타와 피아노, 이거 연주하는 거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나면은 아마 작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작사야, 네, 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곡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확장하고 넓힐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그 발전하는 와중에 그런 어떤 보람감, 성취감과 함께 그 결과를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는 음악, 네, 그리고 어학, 그리고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글쓰기, 소설쓰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면은 의미 있는, 예, 취미가 업이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은 이런 중장기 단기의 여행과 같이 조합도 괜찮고요. 같이 이렇게 병행하거나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중장기 이주, 네, 장기 체류 이주하고의 어떤 그런 콤비네이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예술적인 활동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에 그냥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리고 뒤로 미루고 살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요.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저질러 보고 또 시도해 보고 한번 내 나가 보는 거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지 실험하고 점치면서요. 일종의 과학입니다. 실험하고 또 검증하고 확인하고 할 것들을 생각하고 나고,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들도 여행 와서는 해볼 만한 그런 작업들이기도 하죠.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바다 바라보고 파도 멍하는 것도 괜찮지만요, 바람이 제법 붑니다. 한낮이지만은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많이 덥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게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너지 이게 칼로리 소모가 버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덥지 않아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 낮이니까 해풍이 불어요. 시원해. 그늘 있죠? 해풍 불죠? 나름 괜찮은, 네,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늘에, 네, 여기는 완전 이렇게 그늘이 되어 있거든요. 앉아있기 좋아요. 현지인들도 많이 앉아있어요. 여기 그늘, 예, 벤치에는요. 돌이 좀 따끈하진 하지만 직사광선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끈따끈해요. 네.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마음가짐을 다잡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액티비티를 도전해보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 식상하기도 하고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많이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하기도 싫고 뭐
심심하기도 하고 혼자 하는 게 크게 재미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고 멍 때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요? 저기 야짱센터는 저녁에 가고요. 제가 앉아있었던 자리입니다. 제가 앉아있었던 자리고요. 네, 점심은 롯데마트 푸드코트 가서 네, 런치 해피아워 런치 먹고요. 또 오늘 하루를 즐겁게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보낼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은 네, 예산도 엔간히 다 맞췄습니다. 수첩을 갖고 왔어요. 늘 숙소에 두던 수첩을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적어볼까 했어요. 매일 일기만 적었는데 위시리스트를 다시 한번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타는 거겠죠? 눈이 시원해지는, 눈이 호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낮에 휴양을 마치고 밥 먹으러 갑니다. 12시입니다.